불과 한 세대 전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고 중국 주석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한국의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로. 1950년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땠을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심지어 먹을 쌀도 부족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밤샘 작업으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부산의 항구에서, 서울의 골목에서, 대구의 공단에서 우리 선조들은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고 남은 시간마저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1960년대 불이 켜진 공단은 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것은 옷이었고 신발이었고 전자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싸구려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계속 밤을 새웠습니다.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반도체 혁명, 90년대 자동차 수출, 그리고 2000년대 우리가 만든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속의 칩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일부는 여전히 한국의 손으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경제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은 우리 부모 세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을 새운 그 공단에서 오늘의 강대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트럼프의 미소, 그리고 금관. 2024년 4월 서울.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재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평양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가 원수급 대우로요. 그날 오후 한 여성이 트럼프 앞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통 금관을 들고요. 한국 문화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을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 트럼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런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다.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할 나라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40년 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국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프간에도 가고 이라크에도 가고 항상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우방국끼리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것을 영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동차 공장들, 반도체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의 땅을 보았을 겁니다. 금관을 받은 트럼프의 미소,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주기로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7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영구적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속에서 선진국들만이 독점하고 있던 핵기술이 이제 한국도 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공식 승인 하에요.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미국이 한국이라면 이 강력한 무기를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핵잠수함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라의 핵잠수함을 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자력으로 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을까요?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지켰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으로부터 말이에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세계 뉴스화되었을 때 각 국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진짜 다르다. 이제 한국은 우리와 같은 레벨의 국방 선진국이다. 한 세대 전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중 정상 서울로 모이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2024년 중반 전 세계 외교가의 눈이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실까요? 미중 간의 긴장은 현재 전 지구적 수준입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반도체 전쟁,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양쪽 정상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서울입니다. 중립지대의 선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뉴욕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중립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동맹입니다. 중국과도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국가. 그런데 그런 국가를 중립국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략적 자산입니다. 미중 정상이 서울에서 만난다는 것은 한국이 이제 단순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두 강대국도 존중해야 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적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1950년대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미국 편에 서는 나라였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협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미중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외교의 무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부자들도 한국으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 부자 순위 7위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의 작은 치킨집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자는 치킨 같은 비급 음식을 안 먹는다는 편견이 있었다면 그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왜 서울에 왔을까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혁신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맛봤습니다. 치킨과 맥주, 일명 치맥. 그것은 한국인에겐 그냥 일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에겐 그것은 한국을 아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무엇이 변했을까요? 한국은 이제 세계 부자들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한국에 관심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한국의 배터리 기술, 모두 세계를 바꾸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들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배우는 대상이 됐습니다. K-드라마를 보고 K-뷰티를 따라하고 K-팝을 즐기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미국 문화를 배우고 따라했던 것처럼 이제 세계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 강국의 의미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세계가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 세계의 부자들이 한국에 줄을 선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따라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문화력, 기술력, 그리고 사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듭니다. K-드라마, K-뷰티, 반도체, 자동차,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강함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자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자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식만이라도라는 마음으로 야근을 했고 또 야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우리 세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또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는 공부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겪었습니다. 반도체 회사 취직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했나요? 대학원까지 가서 또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세계 1위. 우리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책임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책임감이라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이것이 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이름이 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그 책임감이 품질을 만들고 그 품질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세계 시장을 점유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들었던 책임감 때문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왜 세계 1위인가요? 그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밤을 새면서 더 좋은 칩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엔지니어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들고 있는 가방, 이것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여 있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한국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은 그것을 만들 때 이것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을 겁니다.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한국인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세상이 줄 서는 한국 생각해보세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누군가의 결정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이라크에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구조 조정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손잡을지를 결정합니다. 삼성과 SK, 두 한국 반도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한국에 얕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멈춥니다. 그만큼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도 우리에게 제발 좋은 칩 팔아달라고 합니다. 중국도 우리에게 제발 팔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력입니다. 외교 카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이 반도체는 중국에 안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강국이라는 증거입니다. 현재 한국이 가진 선택의 폭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애플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가 한국 화면을 씁니다.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은 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유전을 팔아라는 식의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칩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을이고 다른 하나는 갑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실력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의 의견이 존중받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필요를 충분히 충족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국의 시대입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한국이 어디와 손잡을지, 무엇을 택할지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신은 혹시 잊고 있지 않나요? 이 모든 성취가 얼마나 기력 같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1960년대 손수레로 짐을 옮기고 밤을 밝혀 공장을 세운 시절, 1970년대 포항대철이 세워지고 철의 시대가 열린 시절, 1980년대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새로운 꿈이 깨어난 시절, 1990년대 삼성이 세계 반도체 1위가 되고 현대가 세계 시장에 나란 시절, 2000년대 K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기 시작한 시절, 2010년대 한국이 이제 배워야 할 나라라는 인식이 생긴 시절, 2020년대 트럼프도 시진핑도 엔비디아도 한국을 찾는 시절, 이 여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할아버지는 포항대철에서 용광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를 다뤘습니다.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했고 밤새도 일했습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 됐습니다.
불과 70년 만에요.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일까요? 영국은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건국부터 현재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따라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실리콘밸리 대신 서울을 택합니다. 공대 학생들이 미국 회사 대신 한국 회사를 선택합니다. 세계의 천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알거든요. 한국이 미래라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성취가 우리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대의 업적입니다. 나 잘 되면 다음 세대도 잘 되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밀어올린 그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한국은 무엇이 다를까? 한국의 비결은 뭘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가산을 정리하고 외환을 국가에 헌납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업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는 된다고 중얼거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없이 외출도 못하면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헤쳐나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 세대는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자유도 있고 선택지도 많은 나라를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남기는 것입니다. 더 깨끗한 환경, 더 공정한 사회, 더 창의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의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따라 배우는 나라를 졸업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 누군가는 한 줌의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이 나라도 언젠가는 강해질 거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거야.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다음 꿈을 꿀 차례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될 거야. 우리가 보여준 길을 세계가 따라갈 거야. 우리가 만든 나라,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 기적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2024년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 대한민국,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가 만들 미래, 그것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